인간 존중의 생산성 향상을 저희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왜 내세우고 있냐면은 원래 인간 존중인데 그게 뭔가 이렇게 좀 기계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데 밀린 듯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의 그 생산성 세계가 추구했던 그 바탕에 있던 것인데 제가 이제 우리 생산본부 와서 맡으면서 인간 존중의 생산성 향상 이렇게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일하는 것. 그 인간답게 일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자유와 자율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좀 더 많이 향유해보고 마음껏 그 가치의 힘을 한번 발휘해보게 하자. 그게 인간 존중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이렇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로봇 시스템이 들어오고 IT하고 접목하고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생산 활동 과정에 혁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라는 것도 왜 기계화가 진전이 됐을까? 왜 기계화를 필요로 했을까?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노동을 하는데 고통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은 고통도 함께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보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가 또 자동화가 그래야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게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기계화가 더 자동화되고 더 로봇 시스템되고 더 어떻게 되고 더 나아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기술 혁신들이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차 하면 그게 기계가 이노베이션이 엄청난 좋은 성과를 가져왔지 사람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사람은 별로 기여하는 거 아니지 않냐. 아차하면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은 이게 아주 희한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의 현실 속에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인간과 기계, 인간과 혁신하고의 관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기계의 진전이나 이노베이션의 진전을 탐탁지 않게 생각 들지는 않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야 돼요. 우리 기업에서도 노무관리는 교과서에는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뭐 설비든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툴이든 이런 것들의 방법론이 이런 게 끊임없이 더 진전되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거기까지 오지 말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그 기계와 종업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변화 혁신적인 변화 툴과 종업원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것만 잘한다면 노무관리의 전부죠 뭐. 자 우리 노사가 한 기업에 만나서 원료도 드리고 뭐 기계도 사용하고 뭐 이래가지고 고생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보자는 거 아니냐. 그럼 뭐 하자는 거냐. 뭔 힘을 같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가 어느 쪽이 아니라 우리 노사가 함께 만들어낼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확인하고 자 이 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쪼개는 게 불만이 없는가. 기분이 좋은가. 해볼 만한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의욕이 나겠는가. 그 선을 찾으면은 그 선이 공정성과 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을
찾아보자. 노동 분배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나. 노동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에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노동 분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자 인건비 부분이 커지잖아요. 노동 분배율이 올라가는 게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고 좋다. 이 생각에 상당한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보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분배율이 계속 올라온 좋은 뜻한 것 같은데 쭉 계속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져. 우리 일도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럼 반대로 또 경영자분들 만나보면 경영자분들은 노동 분배율이 너무 높아 죽겠다고 말이야. 그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말이야. 공장을 뭐든 좀 지어야 되겠는데 그 돈도 지금 뭐 그런데 말이야. 노동 분배율 올려달라고 그러니 아숙하다고 내려가야 하잖아요. 내려가면 이윤이 커지죠, 물론. 그러면 경영자의 바람대로 더 연장해 내려갑니다. 쭉 제로까지 생각을 해보면 제로가 된 상황은 경영자의 최고로 신바람 나서 회사가 그냥 막 커지고 막 이렇게 돼요. 이 상황 역시 회사의 존속 상태가 불가능해진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게 되고 회사는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노동 분배율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분명한 것은 회사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노사의 선택은 뭡니까?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 높고 어느 정도 낮은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아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적정한 수준이 존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활용 안 하고 모르고 그래왔을 뿐인데 그걸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적정한 노동 분배율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표준 노동 분배율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요, 이렇게 혈압의 비율을 하면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든 지지 말아야 한다. 좀 이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뭐 스퍼트를 한다. 속력을 해서 오른 지점에 먼저 가서 이긴다.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기고 싶어서 스퍼트는 꼭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코 안 된다 이겁니다. 죽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우선 절대로 몸이 말을 안 한다. 발이 그걸 뒷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사 달리기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속력을 내고 그리고 스퍼트도 해서 경쟁 기업에 이기기 위해서도 혈압은 반드시 균형 혈압대, 적정 혈압대 있는 게 최고다.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깨지면 기업이 오래 건강하게 지속 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럴 정도의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분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공정하게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노사 그리고 그 기업이 한 국가 또 지방 뭐 또 일반 소비자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공정에 배분되어야 한다. 국가에게는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세금도 내고 또 소비자에게는 보다 더 싸게, 보다 더 맛있게, 보다 더 성능 좋게, 보다 더 건강에 이롭게 끊임없이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일반 국민에게 우리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성과로 배분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존중을
적인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노력들, 기법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은 투입에서부터 과정, 산출, 아웃풋이 나오고 그리고 아웃컴, 활용이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인간 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게 뭐 없을까? 끊임없이 그런 걸 집어넣어 보자 이겁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국내에 베스트셀러로 요즘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 전산은 처음 회사 시작할 때는 4명이 한 겁니다. 4명이 창고에서 시작을 해서 소형 모터 분야에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경영 철학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의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해왔는데 그분이 아마 오랜 경험에 의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기업의 한 3% 정도의 사람은 성량을 가지고 있고 그 성량으로 촛불에 불을 스스로 붙여서 훨훨 막 타오르는 이런 사람이 한 3% 정도 있다. 그리고 성량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성냥불을 붙여주면은 훨훨 타오르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한 80% 정도 있고 나머지 17% 정도는 성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불을 붙여줘도 타오르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17% 정도 되는데 그 17%가 24% 내지 25% 정도 되면은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포드생이 났습니다. 이건 그분의 오랜 경험,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든 것은 이렇게 성량을 가지고 불을 스스로 붙여서 훨훨 타오르는 3% 정도의 사람이 우리 산업계 각 개별 기업마다 생산성 마인드로 무장된 분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성냥불을 가지고 불을 스스로 붙여서 훨훨 타오르는 역할자가 되어주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냥을 가지고 그 회사 구성원들에게 불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훨훨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타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17% 이상 절대로 안 넘게 15% 이하로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역할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업엔 생산성 향상, 공정한 성과 부분, 노사 신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